자,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익을 높게 해주는 방송 주식 예능 TV입니다. 자, 오늘 드릴 내용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2021년 9월 27일 시장 상황 정리와 함께 오늘도 새 종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저희가 언급드렸던 종목군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게 흘러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두말해도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종목 세 종목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 가지고 좋은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구독과 좋아요 늘어날수록 저희의 수익도 늘어나니 많이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은 한 가지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부분들이냐면은 일단은 지금 보여진 것처럼 지수의 분위기는 여전히 좋지 못한 가운데 바로 외인들의 수급이 현재 8거래일 연속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9월 27일 특징이라면 외인들의 수급이 8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 증시 자체가 마이너스로 형성이 될 만큼 중국의 수급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자, 중국함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에서는 헝다 이슈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헝다 쪽에 대한 이슈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냐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봤더니 일단은 여기에서 중국은 바로 전력난 이슈가 불거지면서 사실상 지수의 하락을 야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중국 증시의 하락 여파로 인한 국내 증시 하락을 감안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악재는 있으나 10월 기대감 여전히 잔존하며 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외인은 3주 연속 매수 중이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장 초반에 대외 우려 요인 완화로 인한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냐면은 역시나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올라와 주었기 때문이죠. 자, 올라와 주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기에 내심 기대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었던 장 초반에 대외적인 우려 요인 완화 이슈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의 화웨이 명완전후 석방으로 인해서 미중 갈등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기대가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국제 유가 강세로 인한 미국 지수 선물이 오른 점도 긍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골드만이 수요 증가로 유가 강세를 전망하였고 JP 모건에서는 중국 당국이 헝다 문제를 관리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하죠. 자, 이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인 수급이 양호하게 흘러가 주었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역시나 확진자 수 증가인데 국내 확진자 수 증가세가 부담이 되긴 하지만은 위드 코로나 정책 추진에는 변화가 없다는 보도와 총리가 10월 말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시사하였죠. 그러면서 대형주의 실적에 대한 보수적인 전망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영향을 주었고 위드 코로나 기대감 등이 지수 지탱 요인으로 보여지면서 그간 실적 전망 하향 조정이 이어졌던 삼성전자의 매수 기대감을 보여주는 증권사 리포트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반도체 현물 가격 하락세가 둔화되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최근 외인 매수세와 맞물려 상승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바로 언급을 드렸던 어떤 부분들 중국의 전력난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언급을 드렸는데 일단은 중국의 전력난으로 공장 가동을 축소하는 곳이 늘고 있다라고 밝혔고 그로 인한 눌림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어떠한 악재가 있느냐라고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제조업, 가공, 축소, 그리고 공급난
확대 성장 전망 하향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투심이 위축되는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의 8거래일 연속 매수세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헝다 그리고 주말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매수 기조가 유지 중에 있고, 특히나 시가총액 1, 2와 2위 즉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코로나 기대가 엇갈리는 구간에서 매수세 유입은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당분간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추석 연휴 이동 그리고 잠복기 등을 감안한다면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장감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아진 치명률과 올라가는 백신 접종 비율을 감안한다면 위드 코로나 전환 전망이 우세하며 정부 방침 역시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화이자 CEO 또한 1년 이내에 상황이 종식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증가와 상황 종료 혹은 완화 기대 중 투자자들의 선택을 점차 하게 될 듯 보이지만, 최근 외인들의 움직임은 기대감에 무게를 두는 흐름입니다. 연속 매수를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매수 누적 등을 고려하면은 증시의 상승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되면서, 이 흐름이 지속 이어지는지가 역시나 중요하기 때문에 3주째 연속으로 매수세를 보이는 외인들의 흐름에 초점을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힌트를 드릴 것이고, 세 가지 종목을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 종목은 어떠한 종목이냐면은 바로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자, 전체적인 수급을 놓고 바라보게 되었을 때 썩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부지합니다만은, 어떤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의 확대에 따른 수혜를 지속받고 있다는 부분들과, 두 번째, 수익성이 높은 해외 거래처 향 매출액 확대를 보여주면서 신규 고객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 세 번째, 포스트 코로나에도 적합하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오래 거래할 수 있는 해외 고객사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과, 마지막 네 번째, 2022년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차트상의 움직임도 지금 지난 상반기까지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게 흘러갔지만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긴 시간의 박스권의 흐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작년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분위기가 한껏 올라와 주는 만큼 여기에서 차트상의 55,000원 구간대를 돌파를 해 준다라면은 충분히 6만원 그 이상의 기대감도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NHN 한국사이버결제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이 종목입니다. LG화학. 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LG화학에 대한 분위기가 썩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기대가 되는 건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자, 어떠한 부분들이냐? 바로 이겁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의미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2022년 1분기 계약이 본격화되면 연평균 26%의 성장을 보이는 PLA 시장에서 글로벌 핵심 플레이어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배터리 소재 중 첨단 소재 사업부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현재 주가 수준은 화학과 생명과학 가치는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고 소재 전지 가치의 지주사 디스카운트까지 받은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단기적인 급락세가 연출이 되었지만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LG화학은 역시나 리콜 이슈로 인한 급락세가 보였고요. 특히나 그 과정에서 최근 형성된 바닥권 80만원대를 이탈하는 모습이 형성이 되었지만, 다행스럽게 70만원대의 지지력을 보여준 만큼의 기대감은 얼마든지 연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 특히나 최근에 높아진 관심도 자체가 이러한 것들을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80만을 돌파를 해본다라면은 지난 1월 달에
고개를 들어주었던 100만원대 돌파 여부도 다시 한번 이어지지 않을까 내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이냐면은 바로 현대백화점입니다. 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 봐야 되느냐 하면은 역시나 첫 번째 질적으로 훌륭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든든한 VIP 고객과 쇼퍼테인먼트의 강화로 인한 객단가 상승을 도모할 전망이라고 현재 증권사 리포트에서 밝히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2022년 VIP 매출의 위력이 돋보일 시점이기 때문에 매출 하방을 단단히 지지해 준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2022년 면세 부분의 첫 연간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으며, 마지막 네 번째는 12개월 선행 PER이 8배로 역사적인 저점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차트상의 수급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어느 눌림 흐름이 최근에 반등 이후에 지지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가격대, 즉 7만원대 중반을 이탈하지 않고 버텨내 준다라면은 현재로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언급드린 세 종목, 첫 번째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두 번째 LG화학, 세 번째 현대백화점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성투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